여러분 뵙기 위해서 420km를 5시간 동안 달려서 왔습니다. 네. 반갑고요. 저희는 룸텐트 에너지 문제를 가장 쉽게 해결해 보자라고 시작한 바이맘입니다. 저희 룸텐트 스토리가 있는데 몇 년 전에 저희 누나 가족이 아주 오래된 주택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이사를 갔는데 제 조카들이 3살, 9살인데 감기를 달고 사네. 난방비가 40만 원 가까이 도시가스 나감에도 불구하고 그걸 보던 저희 어머니께서 사랑하는 딸과 손녀들의 그 추위의 고통을 해결하고자 아이디어를 내다가 부산 진시장에서 이불 원단을 떼와서 모기장 형태의 막을 만들고 아이들을 재웁니다. 그 다음날 아이들이 이불을 덮지 않고 너무 따뜻하게 지내는 걸 보고 그리고 소셜 벤처를 준비하면서 비즈니스를 통해서 수익도 만들고 사회적 가치도 만들어 보자고 꿈을 가졌던 저에게는 이 아이디어가 하늘이 준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래서 메이드 바이 맘, 엄마의 마음으로 시작하는 바이맘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예, 저희 누나 가족만의 문제는 아니었고요. 기후변화로 점점 추워지는 겨울과 그리고 난방비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도시가스가 1년에 4번 정도 비용을 올리는 거, 그 겨울이 물에 끓여 말했지만 도시가스 관계자분들 계실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에너지 문제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문제였습니다. 또한 에너지 가구를 지원하는 정부의 정책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고 예산도 많았는데 연탄을 지원하거나 그리고 등유, 난방비 또는 주택을 개선해주는 근본적인 문제가 다양한 있었지만 많은 예산과 지속적인 지원들이 있어야 되는 솔루션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업을 해야겠다 생각하고 혼자서 사업하기가 저는 제조업이나 공학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저보다 실력 있고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 다니고 능력이 있으나 저보다 착한 친구를 하면 골랐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언제까지나 설탕무만 팔 거냐 나와 세상을 바꿔주고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저 친구와 함께 우리나라의 에너지 빈곤의 문제를 한번 해결해보자. 그래서 2년, 한 달 있으면 만 2년이 됩니다. 열심히 왔습니다. 예, 시장을 분석을 했는데 전국의 1,700만 가구 중에서 704만 가구가 일반 주택에 거주하고 있었고 그 중에서 타켓은 기초생활부 대상 차상위계 130만 에너지 빈곤 가구. 이분들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해서 시장을 분석하고 접근을 했습니다. 2명이서 뛰었는데 정말 혁신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 필요성이라면 저희가 1,000가구 이상의 에너지 빈곤 가구 집을 가서 설치하고 그분들 대화를 나누는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걸 원하고 계셨다는 거지. 이거는 저희에게 사업을 넘어서서 사명이다라는 확신을 주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희가 지방의 작은 언론 신문에 한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날 전화가 300통이 왔습니다. 300통이 와서 구매력은 있지만 춥게 지내는 분들이 우리 걸 사고 싶다라는 연락 오고 이건 B2C 시장에서도 투광하겠다라는 시장 전략을 짜입니다. 10명의 청년들 지금 9명 몇 명이 나갔습니다. 네. 사연을 잊지 마십시오. 헤어질 수 있다는 걸 요즘 깨닫고 있습니다. 세터민 친구부터 20대 세터민 친구부터 나중에 이 친구는 통일되면 북한의 바이맘 지사장을 가겠다고 꿈꾸고 있고요. 60대 우리나라 텐트의 전설을 썼던 4,000명 되는 베트남 공장을 운영했던 공장장 분까지 친구 아버지였는데 제가 무릎 꿇고 삼계탕 사드리면서 모시고 왔습니다. 이분들을 모시고 지금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그 실내 텐트라고 하는 기존의 텐트와는 다른 어떤 디자인과 그런 기능을 갖고 싶어서 열심히 뛰었습니다. 열심히 박원순 시장님께서도 이거는 정말 일석삼조네요 라고 피드백을 주는 일자리를 만들고 저 다 손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일자리를 만들고 에너지 빈곤 가구 문제를 해결하고 탄소를 줄이는 정말 일석삼조 아닌가요?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저희들이 만든 제품을 가지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B2C 시장에도 접근했는데 재밌는 것은 에너지 빈곤 가구를 위해서 만든 제품이 강남 엄마들 카페, 강남 카푸치노에서 히트를 쳤습니다. 강남 엄마들이 아기들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에너지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을 따뜻하기 위한 접근으로 저희 텐트를 이렇게 예쁘게 이게 똑같이 에너지 빈곤 가구에 들어간 텐트입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통해서 마케팅 비용을 쓰지 않았음에도 지난 겨울에 1억 가까운 매출을 B2C에서만 얻을 수 있었고 B2C나 B2B도 다양한 가치들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건 레바논에 있는 시리아 난민촌에도 제가 들어갔었고요. 그리고 몽골에 있는 전부 다 몽골에 몽골의 에너지 기후 추위뿐만이 아니라 그 석탄 사용으로 인한 공기 오염, 폐질환 등의 심각한 그런 작품들을 가지고 있는 그분들에게도 저희가 다녀왔습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대외적으로 열심히 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좀 속마음을 좀 말씀을 드리면 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30초 남았습니다. 네. 저희 비즈니스가 부산시 자활센터, 저희가 이제 트레이닝할 수 있는 교육이 노하우가 되기 때문에 부산시 자활센터에 생산해서 부산시청에 납품을 하면서 어떤 정말 가치 창출,
다양한 가치장과 에너지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고 탄소를 줄이고 환경의 문제를 개선하는 이런 비즈니스를 하다가 서울에 있는 자활센터에 6개 자활센터랑 MOU를 맺었습니다. 서울시청에 작년에 제가 1억 가까이 납품을 했는데 서울시에서 생산하는 걸로 서울시에 납품을 하고 서울시 에너지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고 서울시의 도시를 깨끗하게 만드는 이런 아름다운 비즈니스를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해결해야 될 문제는 해외 시장을 가야 됩니다. 예, 30초만 하겠습니다. 네. 그 문제가 뭐냐면 겨울에 비즈니스가 집중되다 보니까 여름에도 직원들 고정비 때문에 여름에 에너지 저희 현장에서 들었던 겨울에 에너지 빈곤의 문제만큼 여름에도 심각한 에너지 빈곤의 문제가 있어서 오늘 여러분들께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좀 한번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도 요청들이 많이 들어와서 해외 시장 접근하고 있는데 일본 바이오 하겠다고 한 3팀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의 눈빛을 보면서 과연 내가 이분들이랑 사업을 해야 될까 조금 심각한 고민을 하면서 지금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될지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결정적인 문제는 작년에 몇 군데 지자체에서 연락이 와서 우리 제품을 사고 싶다고 했는데 충분한 생산과 운영 자금 문제 때문에 납품을 못한 가슴 아픈 부분들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개인적으로 투자하고 싶은 분들이 있으면 제가 연락 주시면 아주 좋은 쪽으로. 중요한 것은 이런 문제들을 해결했을 때 아마 나중에 말씀해 주실 것 같은데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우리 회사가 과연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로 성장할 수 있을까라는 심각한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 서서 이런 문제들을 말씀드리는 것도 그런 피드백을 통해서 한 단계 저희에게 성장하고 저희는 환경을 해치지 않고서도 누구나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열심히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냉혹한 말씀 주시고 또 성장할 수 있도록 지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되게 깜찍한 제품인 것 같아요. 발사하는 자체가 되게 귀여워서 좋은데 이 마케팅 아까 사회적 기업들이 대부분 고영화 회장님도 얘기하셨지만 혁신만 있고 마케팅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전에 소개해주셨던 첫 번째 회사도 그렇고 지금도 다 공통적인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마케팅 컨셉을 좀 다르게 좀 잡아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는지는 발표 너무 잘하고 자료도 잘 만드셨지만 우선 이게 한계가 있잖아요. 이 제품 자체가. 일단 혜택 면으로 쳤을 때 환경 때문에 대한민국 살 사람 그렇게 우리가 의식이 높지 않잖아요. 그것 때문에 안 살 거고 절약. 약간 구질구질한 생각이 들죠. 야, 얼마나 아낀다고. 그거 해가지고 정도 남았게 하겠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기능적으로는 굉장히 절약의 폭이 높을 텐데 사람 심리적으로는 집안에다가 내가 텐트까지 쳐놓고선 내가 난방비를 아끼겠다. 웬만큼 그런 생활 패턴의 행동의 변화를 만들어내기는 쉽지 않은 거죠. 역시나 전자하고 똑같이 국민을 설득해야 되는 제품인데 일반 기업들도 국민 설득하는 마케팅 제품 만들면 그건 100% 실패 사실 하거든요. 그래서 좀 소구점을 좀 달리 잡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래서 잡으신 거가 이제 보온이잖아요. 보온 중에서 잡은 거가 에너지 빈곤 가구 쪽으로 잡았는데 이거는 팔릴 부분이 있겠지만 철저하게 B2B로 해서 기업 CSR 뭐 하는 걸로 팔거나 아니면 지자체에 팔거나 아니면 뭐 하숙집이나 뭐 기숙사 이런 데 파는 거일 텐데 아무래도 그건 사실은 홍보는 하지 말으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했다라고 지자체 해가지고 에너지 빈곤 가구 생명 살렸고 이런 거 홍보하면 할수록 얘는 앞으로 한 40세까지 클 수 있는 애인데 10살 정도에 얘 생명 자체를 마감시켜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팔긴 팔되 조용히 팔고 마케팅 홍보는 절대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소비자가 똑똑해서 키포인트를 딱 잡았는데 사람들한테 딱 혜택이 오는 기능과 여러 가지 면에서는 애기들인 거잖아요. 즉 브랜드 면에서 방한방이라는 컨셉은 애기들한테는 좀 맞는 거죠. 어른이 집안에다 텐트 쳐놓고 그 안에 기어 들어가는 거 생각하면 약간 좀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살아야 된다. 근데 애기는 왠지 거기다가 해놓고 그러면 엄마 입장에서 보호해주는 것 같고 왠지 좋죠, 모양새가. 그러니까 이건 되게 사고 싶은 물건인데 방한방이라기보다는 그랬을 때 이제 브랜드명은 일종의 베이비 하우스, 내 아기한테 집을 져준다. 그래서 텐트 모양이 아니라 애기한테 조그만 성이나 뭐 디즈니랜드 집 같은 모양 디자인을 바꾼다면 제가 볼 때 엄마들 시장, 유아용품 시장으로는 대박을 칠 것 같고요. 여기서 끝날 게 아니라 저는 좀 더 대중화를 위해서 한 걸음 더 나갔으면 좋겠는데 그런 거죠. 이게 어른한테는 아까 텐트 안으로 기 들어가는 건 별로 하고 싶지 않은 체험이기 때문에 내가 들어가는 거가 아니라 덮는다.
라는 컨셉으로 해서 예를 들면 지금 대부분 중소 웬만한 집에는 다 침대가 있는데 침대 위에다가 이걸 칠 수는 없잖아요. 침대 위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도 어렸을 때 애기들 데리고선 집에다 텐트 쳐놓고 이벤트를 한 적은 있지만 평상시에 살기는 사실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제품 자체를 라인을 새로 개발을 저는 했으면 좋겠는데 침대에다가 부착해서 위에서부터 이렇게 동식으로 이렇게 씌우는 형태로 하면 보통 때는 접어놨다가 자기 전에 이렇게 쳐가지고 내가 그 안에 들어가는 근데 기능적으로 결과적으로 들어가는 거지만 내가 들어간 게 아니죠. 치는 개념인 거죠. 그럼 이제 브랜드명은 예를 들면 에어 블랭킷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보온에서 출발하는 거고 추위 많이 타는 사람들이 타겠을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 내가 이불도 덮고 자지만 하나 더 치고 딱 해서 따뜻하다. 그럼 그 따뜻한 체험을 하면서 성공 체험을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난방을 굳이 올릴 필요가 없네. 그래서 스스로 난방을 줄이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난방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세컨더리의 소비자 혜택으로 가긴 하지만 그거를 우리가 첫 번째로 소구하는 것은 아니어도 되는 거죠. 첫 번째로 소구하면 이건 백발백중 실패할 것 같아요. 근데 자기들이 각자 자기의 보온을 위해서 하고 싶게끔 만들어준다라고 하면 그거는 충분히 시장 가능성이 저는 이거는 뭐 글로벌리도 엄청난 판매를 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품의 의미는 좀 뭐 이해를 억지로 하자고 하겠는데 이거 지금 생산하는 데 있어서 특별한 나름대로의 핵심 기술이나 이런 부분도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그 방 안에 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쉽게 설치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해서 제가 특허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설치 기술. 설치 기술고 그리고 또 집마다 일반 야외 텐트는 뭐 넓은 곳에 치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집의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설치한 이후에 그 사이즈 가변형에 대한 특허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지금 에너지를 아낄 수 있는 그런 제품인데 에너지 효율에 대해서 무슨 나름대로의 기술력을 가지고 계셔야 제품에 대한 어필이 가능하지. 맞습니다. 설치 기술이나 그리고 지금 봐서는 디자인에 관계되는 기능에 관계되는 얘기는 일절을 안 갖고 계시는데 그 부분은 아직까지는 좀 미비한 상태입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섬유 관련해서도 한국섬유개발연구원과 계속 공동 개발을 하면서 특허를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섬유에 대한 특허가 그렇게 일반 섬유 시장에서 어떤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시장의 부분들이 좀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유니클로가 히트텍을 만들 때도 유니클로가 특허를 가졌다기보다는 섬유업체들이 가진 거를 브랜드를 만드는 저희가 한국섬유개발과 가장 맞는 원단을 저희들이 개발을 하되 특허는 아직까지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게 지속적으로 계속 개발 좀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생산 원가가 또 올라가는 또 문제가 생기겠죠. 지금 그 아웃도어 제품들이 가격이 비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원인이 기능성, 디자인, 또 원단이 상당히 고가품이다 보니 거기 이제 생산 코스트가 올라가기 때문에 하지만 그분들은 이제 그 기능성이나 디자인을 가지고 시장에서 진입을 했죠. 근데 여기는 이제 타겟 자체가 일반인이 아닌 국내 시장을 봤을 때는 좀 어려우신 분들, 에너지 효율을 좀 극대화시킬 수 있는 부분에다가 이제 타겟을 맞추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좀 포인트가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제가 반복해서 드린 말씀이지만 투자를 받기를 원하시잖아요. 투자를 받기 원하시는 그 IR로서는 부족한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는데 아까도 잠깐 그 사회자분께서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내가 20년간 이 사업에 머리를 짜내고 있었는데 왜 5분 만에 투자자를 설득을 해야 되느냐? 근데 그거는 이제 지금 제가 길게 말씀드릴 수도 없지만은 그건 당연히 그런 당연한 문제입니다. 당연한 일이고 이 제품이나 이 비즈니스에 대해서 팩트를 좀 이렇게 강하게 좀 주시고 네트워크를 통해서 뭐든지 설명을 하실 수가 있죠. 지금 이 짧은 시간에 내가 20년 동안 생각했던 모든 것을 어떻게 다 5분 내에 설명을 하겠어요. 제한된 시간과 제한된 공간에서는 어쩔 수 없이 가장 핵심적인 것을 어필을 하고 그 핵심적인 포인트에서 관심을 가졌을 때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래서 이런 모임이 네트워크가 중요하다고 저는 강조를 하는 부분이 이런 모임을 통해서 5분만 가고 이 제품 이해한다? 제가 관심 있을 경우에는 네트워크 시간에 더 많은 경우에 따라서는 방문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 IR 자료, IR을 발표하실 때 조금 더 핵심적인 기술을 좀 이렇게 보여주셔야 누군가가 관심을 가지게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조금 이런 부분을 좀 이렇게 공부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잘 봤습니다. 네. 저도 부산 출신이라서 참 반갑고 한데 또 딴지를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또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부정적인 사람은 아닌데 바이맘의 딱 하나로 이야기하자면 발상의 전환이잖아요. 그러니까 텐트는 바깥에는 치는 게 아니다. 안에 치니까 안 춥다. 에너지 전환된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소위 이제 사회적 기업 또는 이제 상당히 이제 기업화, 비즈니스 모델화, 지속 가능한 모델로 가져가려면 발상의 전환이 제품의 혁신이나 혁신적인 제품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게 나와도 쉽지 않은 게 왜냐하면 그 혁신이 수요를 창출하지 못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혁신이라는 것은 없어요. 제가. 왜냐하면 텐트는 텐트거든요. 예, 방 안에 치는 텐트에게 무슨 그렇게 큰 뭐 기술이나 이런 뭐 엄청난 것이 필요하겠지만 방 안의 공기 정도 어떻게 좀 이렇게 막는 그잖아요. 그죠? 그 텐트는 텐트거든요. 너무도 이제 범용적인 제품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상당히 이제 계절성이 존재하고 또 그 발상의 전환이 가지는 또 상당한 문제점이 있어요. 뭐냐면 빈곤층이잖아요. 그죠? 예. 에너지 빈곤층은 거주 공간에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 거주 공간이 협소한데 텐트가 치면 엄청나게 불편해요. 그 사람들은 뭐 강남에 있는 중산층의 아이들에게는 룸인 이게 이제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겠지만 그들에게는 난민촌 텐트 난민촌 같은 느낌이 되는 거죠. 사실은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 빈곤, 다시 말해서 저소득층을 이 문제를 해결하는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거든요. 저게. 예. 그렇기 때문에 빈곤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삶의 질과 관련돼 있는데 저런 발상의 전환이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 텐트 안에 TV 보는 게 낙인 TV 안에 들어올 수도 없고 그렇게 하니까 두 사람 겨우 앉을 수도 없는 그런 공간이잖아요. 아까 그 쪽방 비슷한 그 할아버지 사는데 그러니까 그것이 삶의 질을 오히려 떨어뜨릴 수 있다. 그러니까 추위는 막을 수 있지만 공간의 어떤 그런 부분을 더 악화시킨다는 거죠. 거주 공간의 삶의 질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는 이렇게 뭐 지자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캠페인성으로 이런 부분의 매출은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지속 가능성에 있어서 저는 상당히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런 부분은 상당히 그 플렉스블하게 조직을 가져가고 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언제라도 이렇게 이제 다른 제품 아이디어의 제품으로 이렇게 바꾸어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준비를 동시에 하셔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답변하실게 짧게 해주시면 아니 캡속에서도 질문을 제가 받아보려고 뭐 좋은 말씀들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고민했던 부분들이고 오늘 통해서 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면은 우리가 더 지속 가능하게 갈 수 있겠구나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좀 에너지 빈곤 가구의 집이 굉장히 말씀대로 복잡하고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겨울에 저희가 쪽방촌 600세대에 저희 텐트가 들어갔는데 들어가기 전에 2달 동안 현지 사회복지사와 쪽방촌 3당사, 서울시 지자체 공무원 그리고 후원 기업 저희가 2달 동안 고민을 하고 거기에 맞는 텐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한 달 가까이 사용을 하고 피드백을 듣고 나서 저희가 납품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람의 고통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고통은 춥고 그다음 배고픔의 문제이기 때문에 약간 상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지 않았나. 그리고 제가 11개 지자체에 들어갔는데 지금 지속적으로 재구매가 요청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더 해결해서 다양한 홈텐트를 통해서 더 많은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바이막에 대해서 한 분만 받으려는데 벌써 듣고 계시네요. 네, 질문하시죠. 네, 궁금한 게 이상욱이라고 합니다. 네, 궁금한 게 있는데요. 요새 이번에 올해 겨울에 뽁뽁이가 되게 유행했는데요. 뽁뽁이 대비 얼마나 효율성이 있는지, 가격대 효율성이 있는지 궁금하고 꼭 텐트를 쳐야 되는 건지 아니면 뽁뽁이처럼 벽에 바르는 형태로 나오면 안 되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아주 좋은 뽁뽁이는 아주 좋은 솔루션이에요. 저희도 뽁뽁이 사업을 해야 되나 고민을 한 적이 있었는데 뽁뽁이를 벽에 붙였을 때
한 2도, 3도 정도의 개입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전국 에너지 빈곤가구 조사를 했을 때 거의 대부분 전기장판 난방을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전기장판 난방을 하고 한국섬유개발연구원에서 인공기후실에 제가 테스트를 했을 때 방안 온도를 10도로 올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 룸텐트가. 예. 그래서 그런 뽁뽁이를 통해서는 아주 심플하게 집을 해결할 수가 있는데 룸텐트는 근본적인 수면에 필요한 18도에서 22도를 맞출 수가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다음 겨울에 추우시면 저희 홈페이지 찾아오시면 네, 감사합니다. 봄여름 가을에는 뭐 지금 그 봄, 여름 말씀 솔직히 그 문제 저희들이 이제 남반구 이제 중동이라든지 밀교시가 큰 나라나 아니면 호주 같은 나라를 해외를 좀 뚫어보려고 지금 여러 가지 준비 아마존 이벤트 통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보셨던 그 국제 개발 기호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그 현지에 맞는 부분들을 조금 연구 개발을 하면은 충분히 가격 경쟁력을 맞춘다는 그분들에게도 할 수 있는 방향입니다.